3번부터 계속 가볼게요. 3번에 보면 지금 식이 써있기를 a가 루트 7이라고 했을 때 5 더하기 2a의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 써있는데 지금 식이 되게 복잡하게 써있잖아. 그래가지고 나는 5 더하기 2a의 세제곱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얘를 라지 a쯤이라고 잡고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2의 a의 세제곱이 또 반복되고 있으니까 얘를 b쯤으로 잡아주면 지금 거기 있는 문제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서 빼기 a 플러스 b의 제곱으로. 그러면 얘 전개를 좀 해주면 라지 a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으로 나올 거고, 뒤에 있는 녀석은 지금 이렇게 나올 테니 빼버리면 마이너스 4ab. 근데 채원아 너 보이니? 거기서? 나한테 안 가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시 이제 a, b에다가 집어 넣어버리면 a, b 이렇게 해서 세제곱 된다라는 거 아시겠어요? 세제곱 곱하기 세제곱이니까 이거 세제곱 묶어버린 거야. 채원아 봤어 이거? 그럼 얘 전개하면 마이너스 4에다가 25 마이너스 4a의 제곱이 되는 거죠. 요렇게. 근데 a의 제곱은 지금 7이니까 a의 제곱이 7이야. 그러면은 4, 7에 28이니까 마이너스 3에 세제곱하면은 얼마니? 27인가요?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 녀석의 계산 결과가 108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고지고대로 얘를 세제곱해가지고 전개를 하고 뒤에 거 세제곱해서 전개를 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을 치환해가지고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고 나서 계산을 해주는 게 포인트인 문제였어요. 되셨을까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게 잘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9페이지. 특정항의 개수를 구하는 유형. 그래서 바로 문제로 가볼게요. 다 유형이라서 4번에 보면 지금 식이 써있는데 2에 x의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x의 제곱이고 더하기 4의 x고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의 4제곱이고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고 더하기 4의 x의 제곱이고 더하기 3의 x의 마이너스 3. 기억나시나요? 이 유형? 여기에서 뭐 x제곱의 개수를 찾아봐라 라고 하면 가능성을 찾아주는 거죠. x제곱이라는 녀석이 나올 가능성이면 여기에 있는 0차하고 즉 상수항하고 여기 있는 2차하고 곱하면 2차항이 나오겠고, 여기 있는 1차하고 여기 있는 1차하고 곱하면 또 2차항이 나오겠고, 여기 있는 2차하고 여기 있는 0차하고 곱하면 또 2차항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0차 지금 마이너스 3이고 여기 있는 2차 4x제곱이고 둘이 곱하니까 마이너스 12x의 제곱 됐었던 거고, 여기 1차 4x고 여기 1차 3x고 그러면 곱하면 12의 x의 제곱이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2차 요렇게 되고 여기에 있는 0차 요렇게 되는 거니까 둘이 곱하면 3x의 제곱이 돼서 2개, 3개 다 더해주면은 개수는 3이 된다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3차 항의 개수를 찾아주는 거는 그냥 가능성만 적고 끝내볼게요.
여기서 0차하고 3차하고 곱하면 되겠고 1차하고 2차하고 곱하면 되겠고 2차하고 1차하고 곱하면 되고 3차하고 0차하고 곱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5번 문제거든. 오 번 문제 좀 같이 볼게요. 자, 5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음 두 다항식 A와 B의 X세제곱의 개수를 각각 스몰 a하고 스몰 b라고 할 때 A-B의 값을 구해보래요. 그러면서 A 라는 애를 뭐라고 주어졌냐면 1 더하기 x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의 세제곱이라고 했고 B를 1 더하기 x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4제곱이라고 했어. 이거의 세제곱. 그랬을 때 이 녀석의 x 세제곱의 개수하고 이 녀석의 x 세제곱의 개수를 각각 스몰 a 라고 하고 스몰 b 라고 하겠대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좀 기본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다 전개를 하는 게 아니라 x제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파악하게 된 거고 x세제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파악한 거죠. 그러면 쟤도 가능성을 파악을 해볼 건데 이 b를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볼 거냐면 이렇게와 이렇게로 나눈 다음에 곱셈공식, 세제곱 곱셈공식으로 전개를 한번 해버릴게요. 그러면 자 봐봐라. 얘를 귀찮으니까 t라고 좀 할게. 그러면 t의 세제곱에 더하기 3의 t의 제곱에 x의 4제곱이 곱해질 거고 3의 t에다가 x의 4제곱의 제곱이니까 x의 8제곱이 들어갈 거고 여기 x의 4제곱의 세제곱이니까 x의 12제곱 이렇게 전개한 거 이해됐니 지현아? 보면 이거 따라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세제곱이 나올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기서는 세제곱의 개수 안 나오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t에 비록 상수항이 있지만 x의 8제곱을 곱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x의 세제곱은 안 나오겠지. 최소가 x의 8제곱일 거야. 그럼 여기도 이 t의 제곱에는 상수항이 존재를 하겠지만 x의 4제곱을 곱해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x의 세제곱은 등장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 녀석의 x의 세제곱의 개수는 이 녀석의 x의 세제곱의 개수하고 같은 거니까 결국 이 녀석의 x의 세제곱의 개수하고 동일해지는 거죠. 그래서 x의 세제곱의 개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라지 a의 x의 세제곱의 개수하고 라지 b의 x의 세제곱의 개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a에서 b를 빼라고 하면 답은 0이 나오는 거야. 차나 이거 정확하게 이해됐어요? 고민도 이거 정확하게 이해됐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A를 아니다 이것까지는 너무 투머치겠네. 아니야 다음으로 넘어갈게. 이제 6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6번에 보면 다항식 이 녀석의 전개식에서 x 5제곱의 개수를 구해보라고 했거든. 그러면 6번은 지금 전체 제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쭈루루루 써준 다음에 이거 쭈루루루 써준 다음에
x의 5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1차하고 여기에 있는 4차하고 여기에 있는 2차하고 여기에 있는 3차하고 여기에 있는 3차하고 여기에 있는 2차하고 여기에 있는 4차하고 여기에 있는 1차하고 이렇게 그냥 전개를 해가지고 필요한 하늘만 전개해서 계속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7번으로 넘어갈게요. 7번 보자. 7번에 보면 지금 x 더하기 1에다가 x 더하기 2에다가 x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똘똘똘똘똘 가가지고 x 플러스 10 이 녀석의 전개식에서 x의 9제곱의 개수를 찾아보래. 그러면 얘는 아까까지 문제들하고는 조금 다른 포인트가 있죠. 아까까지에서는 뭐 예를 들어 9제곱이라고 했으면 9제곱이 나올 만한 가능성들 뭐 1차랑 8차랑 2차랑 7차랑 이런 식으로 갔으면 됐는데 얘는 그런 상황은 지금 아니다, 그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다 전개를 하고 나면 최고차가 x의 9제곱이고 얼마겠죠. 그러면 9제곱의 개수에서는 일단 여기서 이렇게 1을 하나 다시 여기서 전개된 x의 9제곱의 개수가 1이라는 건 명확하고 그거에서 여기 상수항 다시 얘랑 곱하면 10차항이 나오겠고 얘랑 곱해야지 9차항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여기 x 9개가 곱해지고 1이랑 곱해져서 나오는 x의 9제곱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자 얘를 제외하고 이렇게랑 이렇게 x 9개를 곱해서 x의 9제곱이 나오고 걔가 얘랑 곱해지면은 10차항이 나올 거지만 얘랑 곱해지면서 이 x의 9제곱이 나올 거겠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하고 얘를 제외하고 얘네들 다 곱해버리면 x들 곱해버리면 마찬가지로 x가 9개가 나올 거고 걔가 얘랑 곱해지면 10차항이 나오겠지만 얘랑 곱해지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여기까지 따라오고 있어요? 따라오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4의 x의 9제곱이고 5의 x의 9제곱이 땡땡땡 가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이 전까지 x 9개 곱한 다음에 10이 곱해져서 10의 x의 9제곱 해서 1부터 10까지 다 더하면 55가 되거든.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결론적으로 어떤 거를 알아가시면 되는 거냐면 이게 지금 10개가 있잖아. 그러면 최고차항은 10차항이 있고 그 다음 번째야. 얘의 개수는 상수항의 총합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 예를 들어 x-1에다가 x 플러스 2에다가 x 더하기 3에다가 x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 녀석을 가지고 얘는 전개하면 최고차항은 x의 4제곱이겠지. 그럼 그 다음 번째 항 x 세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 상수항 다 더한 거야. 그러면 얼마 되는 건가요? 8인가요? 8이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 11페이지로 좀 넘어갈게요. 곱셈 공식들은 잘 외우고 계시나요? 채연씨? 우민이는 곱셈 공식 다 외웠니? 기억 좀 나? 언제 했어 수학상? 아 지금도 하고 있어? 어디 하고 있어 지금? 2차 함수? 처음 배우는 거야 혹시 지금 하는 게? 지금은 몇 번째 배우는 거야? 그 수업은?
바로 한 번 했었고 그 다음 두 번째 하는 거. 더 했었어요? 그럼 곱셈공식은 귀에 피가 마르시도록 배우셨겠네요. 그러면 일단 12페이지로 가가지고 이제 8번 한번 같이 볼게요. 이제 8번에서 1번하고 2번 한 번만 볼 건데 1번에 곱셈공식을 우리가 암기를 했다라는 전제하에 어떻게 활용을 해서 사용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그럼 1번에 보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a-b에다가 마이너스 2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도 내가 아까 다항식의 덧셈 얘기할 때랑 비슷한 관점으로 뺄셈은 항상 덧셈으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 공식을 사용할 수 없겠네. 왜냐면 여긴 빼기고 빼기고 여긴 플러스고 플러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지 마시고 얘를 a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b 더하기 마이너스 2c 쯤으로 생각을 해서 저 녀석을 적용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제곱이 되겠고 이거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더하기 2에다가 a에다가 마이너스 b 더하기 2에다가 마이너스 b에다가 마이너스 2c 더하기 2에다가 마이너스 2c에다가 a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주시면은 길다. a제곱 b제곱 4c의 제곱 마이너스 2a b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4b c에다가 마이너스 4c의 a 이런 식으로 적어주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보고 이거 적용 못하겠네 이렇게 생각해 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8번에 2번 자 2x에다가 더하기 3y에다가 세제곱이래. 그러면 이 녀석도 전개를 한번 해보면 곱셈공식을 적용해서 전개를 해보시면 2x의 세제곱이겠고 더하기 3에다가 2x의 제곱 곱하기 3y 더하기 3에다가 2x 그리고 3y의 제곱 더하기 3y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곱셈 공식에다가 하나하나씩 다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전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8에 x의 세제곱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여기는 지금 12에다가 36 x의 제곱에 y라는 거 알 수 있고 여기 지금 9, 27, 54에 x의 y의 제곱이고 27의 y의 세제곱이라고 이런 식으로 곱셈공식 이용해서 전개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 2번만 풀어드리고 3번, 4번, 5번, 6번은 한번 스스로 숙제하실 때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가볼게요. 이제 이 곱셈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숫자들의 계산을 좀 간단히 하는 법을 배워볼 거거든. 이제 9번에 보시면 지금 x라는 값이 1 더하기 2에다가 1 더하기 2의 제곱에다가 1 더하기 2의 4제곱 나오고 점점점 가가지고 1 더하기 2의 16제곱까지 되어 있네. 이렇게 되어 있네. 이 녀석의 값을 한번 구해보래. 그러면 이째로는 계산하기가 복잡하니까 나는 무슨 짓을 해줄 거냐면 이 녀석의 앞에다가 1-2를 곱해버릴게요. 근데 그러면 지금 내가 옆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된 거지. 1-2니까. 근데 그러면 시계값이 변하니까 안 되고 다시 마이너스 1을 곱해줌으로써 상쇄를 시켜줘야겠죠. 오케이? 그래서 들어가 보면 얘랑 곱해버리면 1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또 다시 그러면 얘랑 곱하면 1 마이너스 2의 4제곱이 될 거고, 그럼 얘를 또 얘랑 곱하면 1 마이너스 2의 8제곱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갈 거거든. 그럼 여기까지 곱했을 때가 1 마이너스 2의 제곱이야. 여기까지 곱하면 1 마이너스 2의 4제곱이야. 여기까지 곱했더니 2의 8제곱이야. 그럼 여기까지 곱하면 1 마이너스 2의 32제곱이 되겠네요. 근데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상쇄를 시켜야 되는 거니까 x는 2의 32제곱에 빼기 1 해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1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번에 보면 9 곱하기 11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10의 4제곱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형태가 조금 꼬아서 주어진 건데, 얘를 보면 9는 10 빼기 1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11은 10 더하기 1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둘을 곱해주면 10의 제곱 빼기 1이 되는 건가? 그러면 그걸 가지고 10의 얘까지 곱해주면 이제 10의 4제곱 빼기 1이 될 거고, 걔를 여기다가 곱해주면 10의 8제곱 빼기 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는 거.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11번을 가볼게요. 11번은 길목만 한번 잡아주고 문제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져볼게. 뭘로 가볼 거냐면 1015가 지금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서 얘를 내가 x라고 치환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앞에는 x-1이 될 거고, 뒤에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될 거고, 밑에는 1015 곱하기 1016이니까 x 플러스 1이고, 그거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있는 거 보였어요 방금? 그러면 얘 전개를 풀어. 이거 힌트만 주고 풀어보라고 하려 했는데 다 풀리겠네요. 얘 전개해주면 이 녀석이랑 같아질 거 보이니? 그럼 얘가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x-1이 남을 거고, x-1은 그러면 1014가 되겠죠. 되시겠어요 이거? 적절하게 숫자를 문자쯤으로 생각을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학생들이 많이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지금 어떤 유형을 해볼 거냐면 x 플러스 y랑 y 플러스 z랑 z 플러스 x, 이런 꼴이 반복되는 유형 해서 이 문제에서 학생들이 실수하는 부분은 못 풀어가지고 틀린다 라기보다는 상당히 복잡하게 풀어주는 방향으로 애들이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거 문제 보면서 바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12번에 봤을 때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4인 상황이고, x, y, y, z, z, x가 5라고 주어져 있고, x, y, z가 2라고 주어져 있을 때 문제에서 야 x 더하기 y에다가 y 더하기 z 그리고 z 더하기 x, 이 녀석의 값을 한번 구해봐 라고 하면 학생들이 이걸 보고 전개를 하기 시작해.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전개해버리면 이렇게 되고, y의 제곱 되고 z의 x 되고
z의 y 되고, 그러면 이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뭐 한 5를 집어 넣어버리고, 이 값이 지금 주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전개를 해나가고, 이런 식으로 얘를 자꾸 전개를 해가지고 풀어주시려는 생각을 좀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게 주어져 있잖아. 그럼 이거에 의하면 얘는 4 플러스 z가 4 마이너스 z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4 마이너스 x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4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식을 조금 다르게 써보면 4 마이너스 x 곱하기 4 마이너스 y 곱하기 4 마이너스 z고, 이건 우리 곱셈 공식에서 배운 거거든. 이거 전개해주면 4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4의 제곱이고, 더하기 밑에다 나가자, 더하기 xy yz zx의 4고 마이너스 xyz,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거든.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x 더하기 y 더하기 z 집어넣고, 저 두 개씩 짝지어서 곱한 거 집어넣고, 세 개 곱한 거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참 잘 따라오고 있어. 자, 그러면 이걸 아셨으면 13번을 한번 지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13번을 한번 풀어주세요. 다 푸셨으면 맨 뒤로 넘기면 답이 있을 거거든. 맞았어요? 잘했어. 잘했어. 살짝 전개를 하면 여기 플러스, 여기 플러스. 그 다음에 15페이지로 넘어가서 곱셈 공식의 변형에 있는 거 살짝 그냥 예전에 봤었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한번 쓱 봐보시고 16페이지로 가볼게요.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역시 메인은 이거거든.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ab를 해주거나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서 플러스 2ab를 해주거나, 그 다음에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은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인수분해가 아니라 이렇게 되고 3ab에다가 a 플러스 b고,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에서 얘는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에다가 더하기 3ab에다가 a 마이너스 b, 이렇게 적혀져 있는 이 세 가지가 이 곱셈 공식에서 되게 메인인데,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 자, 이거랑
이거를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a 더하기 b의 값이랑 a 곱하기 b의 값이 주어지면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값을 알 수가 있고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의 값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랑 얘가 주어지면 이 녀석을 알 수도 있게 되는 거고 또 얘랑 얘가 주어지면 이 녀석을 알 수도 있게 되는 거고 혹은 얘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4개 중에 2가지만 다시 4개 중에 2가지만 주어지기만 하면 나머지 값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a-b a-b의 값이 주어지고 a 곱하기 b의 값이 주어지면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값도 구할 수가 있고 a 세제곱에서 b의 세제곱을 뺀 것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4가지 중에 2가지 정도만 주어지면은 나머지 값들은 다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 그 다음 공식으로는 지금 교과서에서도 그렇고 웬만한 문제집에서도 이 제곱의 합하고 세제곱의 합 혹은 세제곱의 차까지밖에 주어지지가 않거든. 근데 그러면 이런 건 구할 수가 없다라는 말인가? 라고 하시면은 그건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우리가 외우고 나머지는 이 안에서 조합을 통해서 만들어내자 이런 얘기인 거거든. 그럼 만약 문제에서 a의 제곱 더하기 다시 그럼 아예 문제로 갑시다. a 더하기 b가 4고 a 곱하기 b가 너무 크게 안 되는데 3이고 이 녀석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거 a 더하기 b의 값이 3이고 a 곱하기 b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a 4제곱 더하기 b의 4제곱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했다라고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거 2개가 주어졌으니까 나는 이 녀석의 값도 알고 이 녀석의 값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중에 어떤 걸 활용해서 얘를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하면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전체의 제곱 얘 전개를 해보면 a의 4제곱이고 더하기 2a제곱 b제곱 더하기 b의 4제곱일 테니 이 녀석에서 이 ab의 제곱을 빼버리면 이 녀석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보이세요 이거? 그러면 계산까지 들어가 버리면 이거의 제곱에서 얘 빼면 되는 거니까 11의 제곱일 거고 마이너스 2에서 제곱이니까 이거 1 되겠네요. 그러면 119가 되겠다. 그 다음 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a의 5제곱 더하기 b의 5제곱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또 이거 2개가 주어졌으니 나는 얘도 알고 얘도 안다 라는 가정하에 이 녀석 a의 5제곱하고 b의 5제곱이 나오려면 이거 전개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전개해버리면 a의 세제곱에다가 다시 a의 5제곱에다가 b의 5제곱에다가 a, b의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에 a 플러스 b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 곱셈공식의 변형으로 굳이 공식으로 써보자면 a제곱, b제곱, a 플러스 b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뺄셈. 이거에서 얘를 빼면 얘가 나올 거야. 그런 식으로 여기까지만 외우자라는 거지 문제가 여기까지만 나온다라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5제곱을 물어볼 수도 있고 4제곱의 합을 물어볼 수도 있고 6제곱의 합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2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예제 15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 그러니까 이걸 적어드렸다고 뭐 얘를 공식처럼 외우고자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안 돼요. 계산도 좀 복잡할 거고 숫자도 좀 지저분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답 한번 내보세요. 다 푸셨으면 답 한번 맞춰보시고